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중국의 정말 거대한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른바 전기국가, 일렉트로 스테이트로 나아가려는 그 야심찬 계획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전기를 좀 더 쓰는 나라가 되겠다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그 근간 자체를 바꾸려는 이 엄청난 계획? 그 동기가 뭘까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하겠죠? 네, 정말 주목해야 할 움직임입니다. 벌써 총 에너지 공급에서 전력 비중이 30%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30%요?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 20% 초반에서 좀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인 거죠. 이게 그냥 양적인 팽창만이 아니라 뭐랄까 에너지 시스템의 운영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에너지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바꾼다.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에너지 혁명을 제시했던 게 그 시작점으로 많이들 보던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탈탄소화, 이걸 넘어서 전기화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 같아요. 근본적인 동기는 역시 그 에너지 안보, 에너지 주권 확보에 있는 걸까요? 네,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죠. 과거에 석유 같은 주요 에너지원을 해외에 너무 의존하는 게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미국과의 갈등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맞습니다. 그런 국면에서는 에너지 자립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거의 국가 생존과 직결된 그런 전략적 카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국제 질서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전기 중심의 에너지 질서, 이걸 만들려는 큰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새로운 에너지 질서 구축이라 그래서 그런지 목표 달성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저탄소 에너지원 비중 목표도 그렇고 특히 전기차 시장은 이미 세계 최대잖아요. 네, 그렇죠. 2025년 예상치가 1250만 대 판매라는데 22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치예요. 와, 정말 빠르게 크네요. 네, 전기차는 이 거대한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상징 중 하나고요. 사실 청정에너지 산업 자체가 이미 중국 GDP의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GDP의 10%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성장이 단순히 중국 내수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 말씀은 생산 능력에서의 그 압도적인 우위,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작년에 전 세계 청정기술 투자 중에 무려 76%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걸 넘어서 전 세계 공급망을 그냥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읽히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미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터빈 같은 핵심 부품 생산에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70% 이상이요? 네, 그 76%라는 투자 숫자는 단순 투자를 넘어서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그 병목 지점, 그걸 중국이 확실히 쥐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렇군요. 안정적인 정부 지원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아주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계속한 결과죠. 여기에다 2030년까지 약 1,100조 원에 달하는 전력망 투자 계획까지 더해졌고요. 1,100조 원 규모의 전력망 투자라니. 장기적인 목표는 더 대단하네요. 2060년 탄소 중립.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10,00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겠다. 이건 지금 현재 거의 7배 아닌가요? 맞습니다. 7배가 넘죠. 현재가 한 1,400기가와트 정도 되니까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거의 한 세대 안에 국가의 에너지 혈관을 전부 교체하겠다는 수준 같은데요. 그렇죠. 2060년에는 전체 발전 용량의 96%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구상인데 여기에는 약 2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경원, 그 정도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경원. 상상하기 힘든 액수네요. 물론 여기에는 그림자도 당연히 있죠. 여전히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라는 현실, 그리고 간수성 사례처럼 너무 급격하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문제 같은 거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네, 그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전환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혁명 시대의 미국처럼 이 전기화혁명의 주도권을 중국이 쥐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과잉 공급 문제입니다. 아, 과잉 공급이요? 네,
중국의 그 압도적인 생산 능력 때문에 태양광이나 배터리 같은 제품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과잉 공급 상태가 최소 2027년 아니면 어쩌면 그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관련 기업들한테는 좀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 불확실성이나 높은 관세 장벽 때문에 자국 내 청정 기술 산업 육성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파키스탄이나 브라질 같은 신흥 시장으로 더 적극적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죠. 아하. 이건 또 그 해당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을 더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중국의 이 전기 국가 전략은 단순히 자기 나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요. 전 세계 에너지 지형, 산업 구조, 그리고 심지어 지정학적인 판도까지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거대한 파도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중국 내 관련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지만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이나 또 경쟁국의 제조업체들한테는 꽤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반면에 신흥 시장에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혹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청정 기술의 과잉 공급, 그리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 이게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비용 자체를 낮추고요. 그 속도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당기는 뜻밖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과잉 공급이 오히려 전환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 지점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